산속의 공기는 늘 고요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첫 순간이 바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우진아, 이러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화면 밖에서 듣는 우리조차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산길을 따라 쓰러져 있는 우진을 본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테지요. 가까이 다가가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깨워도 우진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모진 침묵이 그녀의 절규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하거나 애틋한 사람을 잃을까? 두려울 때는 말이 아닌 울먹거리는 숨소리에서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흔들며 제발 제발 일어나봐라고 속삭이듯 울부짖던 순간 그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화면 앞에서 함께 울컥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 나이에 우리가 살아오며 지켜왔던 사랑과 이별의 기억들이 스르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을까봐 가슴을 움켜쥐던 감정,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불러보며 붙잡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장면은 단지 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아픔이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산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우진의 몸이 응답하지 않는 그 풍경은 사고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엔 불안과 의문이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리는 한 인간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겪었던 상실의 공포와 너무 닮아 있었지요. 그래서 더욱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드라마는 때때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순간을 보여주곤 하지요. 이 장면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대의 시청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감정, 누군가를 잃을까봐 떨렸던 마음, 그리고 붙잡고 싶은데 붙잡지 못했던 순간들. 그 오래된 감정을 이 장면이 다시 꺼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참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이 떨어지는 그 찰나까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따라 그 문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내 동생이란 걸 알았을 때부터 난 이미 죽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전개입니다. 쌍둥이 남매가 같은 학교 친구로 만났다가 25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오빠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호는 나무에 기댄 채 의식을 잃은 한우진을 발견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우진의 어깨를 흔들며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려 라고 외쳤지만 우진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줘. 너 죽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지은호의 눈물이 한우진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한우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지혁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지은호는 응급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우진 씨 분명 깨어날 거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꼭 안아주었지만 지은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지은호가 벌떡 일어나 네, 제가 동생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쓰러졌어요. 이지혁이 얼른 지은호를 붙잡았지만 지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의사는 길어야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저 우진이랑 쌍둥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쌍둥이시라면 적합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네요. 바로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잠깐만 생각 좀 더 해보자. 이건 너무 큰 결정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혁 선배, 저 이미 결정했어요. 우진이가 죽으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고성희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고성희는 응급실 앞에서 지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는데요. 은호야, 우진이 어떻게 됐니? 의사가 뭐래? 라고 물었지만 지은호는 고성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계속 물어보자 이지혁이 앞을 막아섰어요. 지금 은호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진 씨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고성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우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사장님, 아니 고성희 씨. 당신이 진짜 우진이를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진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고성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는 계속해서 당신은 우진이한테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진 오빠가 왜 유학을 갔는지, 왜 당신한테서 멀어지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지은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지혁이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이제라도 반성하세요. 그게 진짜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은호를 따라갔어요.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의사는 쌍둥이라서 그런지 적합도가 거의 완벽합니다. 수술 진행에도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의사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우진을 면회했습니다. 한우진은 아직 의식이 없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으며 우진아, 나야. 은호. 기억나? 우리 같은 학교 다녔잖아. 그때 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애들이 놀릴 때 너가 막아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난 몰랐어. 너가 내 친오빠인 줄. 우리가 쌍둥이인 줄. 만약 그때 알았다면 우린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진아, 이번엔 내가 우진이 지킬게.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순이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호야, 은호야. 정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전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고성의 그 여자한테 이런 고통을 받게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꼭 안아주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우진이는 제 가족이잖아요. 전 우진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수술실 쪽에서 간호사가 환자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정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고 지강호가 어머니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편 수술 대기실에는 고성희도 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계속 쳐다봤는데요. 옆에 있던 박진석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라 박진석을 쳐다봤어요. 당신, 뭘 알고? 박진석은 다 알아요. 당신이 우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은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성재한테 다 들었어. 고성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계속해서 나도 참 한심하네. 당신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으니. 우진이가 왜 집에 오기 싫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라고 말했어요. 고성희는 변명하려 했지만 박진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겨진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나타나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진이 깨어나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정순이와 이지혁, 지강호 모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은호 괜찮을까요? 간 이식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닌데.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회복실로 옮겼고 곧 의식 회복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이지혁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은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이지혁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혁 선배.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수술 잘 끝났어. 우진 씨도 안정적이래. 너 정말 잘했어.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우진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우진은 눈을 뜨자마자 은호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지은호 씨도 수술 잘 끝나고 회복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우진은 그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우진은 곧바로 지은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지은호의 병실로 갔는데요.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한우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진아. 한우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혼자 도망치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진이 잘못 아니야. 나 너를 구할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 이제라도 남매로 만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약속할게. 앞으로 내가 너 평생 지킬게. 25년 동안 못해준 오빠 역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두 남매를 바라봤는데요. 한우진은 차갑게 왜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며 우진아. 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우진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전 이미 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도 고성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 할게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우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호 때문에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을게요. 은호도 어머니의 딸이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은호한테 상처 주는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아. 엄마가 꼭 달라질게. 은호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고성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한편 병원 복도에서 정순이와 고성이가 마주쳤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당신 때문에 우리 은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 은호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어요. 고성이는 저도 은호 엄마예요. 친엄마라고요라고 말했지만 정순이는 친엄마. 25년 동안 버리고 산 사람이 무슨 친엄마예요? 당신은 은호한테 그냥 남이에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순이는 앞으로 은호한테 필요한 건 당신의 사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줄 자신 없으면 차라리 나타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지은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와 한우진은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실을 쓰면서 25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우진은 은호야, 너 기억나? 중학교 때 너 보육원 출신이라고 놀림받았을 때 내가 막아줬잖아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은호야. 우리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엄마 아빠는 다르지만 우린 피를 나눈 남매잖아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그래. 나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지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우진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인사했어요. 한우진은 지혁 씨, 고마워요. 은호 옆에서 계속 지켜줘서. 덕분에 은호가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한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혁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은호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이제는 행복만 줘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드립니다. 은호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나고 지은호와 한우진은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순이와 이지혁, 박성재 모두 와서 두 사람을 축하해줬는데요. 한우진은 정순이에게 어머니, 은호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못해준 걸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지 집에 놀러와라고 말했습니다. 한우진은 감동받아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지은호와 한우진의 모습을 멀리서 고성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행복해 보이는 두 남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옆에 있던 박진석이 후회돼요? 라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너무 늦었죠? 이제 와서 뭘 해도 저 아이들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전 정말 나쁜 엄마예요. 두 아이를 모두 잃을 뻔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자신의 방에서 한우진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은호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혼자 죽으려고 했던 거. 하지만 내가 날 살려줬어. 이제 오빠는 너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지킬게. 사랑하는 친구 아니 내 동생, 은호야. 지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진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연 지은호와 한우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두 남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